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사피엔스의 5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지학과 신원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개미나 벌 같은 사회성 동물들도 수만 마리가 모여 완벽한 협력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의 협력은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죠.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강의가 유익할 것이라는 약속, 우리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 우리는 시민이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공유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려면 사실 그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된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피엔스가 포착한 인류의 가상세계가 어떻게 국부론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어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지 그 거대한 통합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사피엔스의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상상된 질서가 인류 문명 발전을 주도하는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국부론, 사피엔스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습 목차로는 인지혁명과 허구적 질서, 두 번째로는 시장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손, 세 번째로 정의와 공동선, 네 번째로는 신념체계의 거대한 연결망, 다섯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세상을 움직인다 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오늘 배운 학습에 관련돼서 종합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혁명과 허구적 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혁명은 호모사피엔스를 지구상의 일개 나약한 유인원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종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이었는데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에서 인지혁명의 핵심은 단순한 지능의 발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를 상상하고 이를 대규모로 공유하는 능력이었다라고 말하죠. 이 인지혁명이 왜 인류 최강의 진화무기였는지 핵심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한계의 극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영장류가 서로를 신뢰하고 조화로운 무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최대 크기는 약 150명입니다. 이를 우리가 덤바의 수라고 말하는데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털을 골라주며 친밀함을 확인해야만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역시 이 생물학적 한계 안에서 수십 명 단위로 움직였죠. 사피엔스는 인지혁명을 통해 이 한계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두 사피엔스가 만났어도 우리는 같은 신을 믿는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다. 라는 머릿속 가상세계를 공유하면서 그 즉시 강력한 신뢰 관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사피엔스보다 근육질이나 뇌 용량은 컸죠. 1대1로 붙으면 사피엔스가 당연히 네안데르탈인에게 집니다. 하지만 사피엔스는 수만 명이 한 팀이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신체적 열쇠를 상상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진 초거대 협력망으로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죠. 두 번째는 언어와 상상의 힘입니다. 모든 동물이 나름의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사피엔스의 언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피엔스의 언어는 두 단계의 거대한 도약을 거치면서 문명을 창조해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뒷담화 이론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처음에는 적의 강가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물리적 정보 전달에서 우리 무리에서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배신자인가를 공유하는 뒷담화로 발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의 결속력을 150명까지 채울 수 있었죠. 두 번째 단계는 상상된 질서의 창조입니다. 인지혁명의 진짜 정점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말하는 능력이었죠.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다. 하늘 위의 조상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존재를 묘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환상이지만 부족 전체가 같이 믿으면 그것은 현실을 움직이는 규칙, 즉 허구적 질서가 됩니다. 이 힘이 훗날 종교, 법률, 국가, 그리고 화폐라는 인류 문명의 하드웨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형성과 전수인데요. 인지혁명 이전의 모든 생명체는 행동 양식을 바꾸려면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생물학적 유전자 변이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침팬지는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서열 구조와 사냥 방식을 고수합니다. 사피엔스는 유전자가 한 줄도 바뀌지 않고도 행동 체계와 사회 구조를 하룻밤 만에 바꿀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데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다 라는 허구적 질서를 믿다가 혁명을 통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새로운 허구적 질서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사회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피엔스가 구축한 공동의 규범, 가치, 도덕, 사냥 기술은 DNA가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로 완벽하게 전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피엔스는 유전적 진화의 속도를 아득히 초월한 문화적 진화의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개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상상 속의 질서를 통해 대규모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상상 속의 질서와 대규모 협력이 어떻게 인류 문명을 탄생시켰고 작동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덤바의 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물학적 친밀함과 인지에만 기반한 동물적 협력 집단은 최대 150명을 넘지 못합니다. 원숭이 집단이 150마리를 초과하면 위계 질서가 붕괴되고 서로 분열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침팬지나 초기 인류의 집단이 150명을 넘어가면 내부 소통이 불가능해져서 그러니까 서로 직접적인 친밀감을 나누는 이 부분이 불가능해져서 불신과 갈등이 생기고 결국 무리가 쪼개지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리적 실체만으로는 150명 이상의 대규모 협력망을 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결국 상상 속의 질서가 전 세계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면서 인류는 수만, 수백만, 수억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대규모 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라리가 지적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상 속의 질서는 그렇죠. 화폐, 정치, 종교 및 이념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신화, 국가, 종교, 법률이라는 상상의 이야기를 수백만 명이 동시에 신뢰하게 만들어서 대규모의 인명적 협력과 문명 건설을 가능하게 했죠.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엔스에서 제시한 허구적 질서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물리적 법칙만큼이나 완벽한 현실로 작동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허구적 질서가 갖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상호 주관적 존재입니다. 나 혼자 믿으면 환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되죠. 하라리 교수는 세상의 존재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객관, 주관, 그리고 상호 주관이죠. 허구적 질서는 바로 이 상호 주관적 영역에 존재합니다. 주관적 존재는 나 혼자 믿음을 바꾸면 사라지게 되지만 상호 주관적 존재는 수많은 개인의 의사소통 연결망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달러와는 그냥 종이 조각뿐이야.
이렇게 주관적으로 믿고 거부하더라도 내 주변의 수십억 명이 이 달러의 가치를 여전히 맹신하고 있다면 달러의 위력은 눈앞의 바위처럼 단단한 현실로 유지됩니다. 이 상호 주관적 질서를 바꾸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에 묶여 있는 수많은 사람의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하죠. 그렇기에 허구적 질서는 객관적 물리 법칙만큼이나 개인이 거역하기 힘든 거대한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삶의 규정인데요. 상상이 인간의 옷차림, 지배 구조, 하루의 일과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허구적 질서는 관념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물리적 행동이나 공간, 시간, 그리고 생물학적 삶까지 완벽하게 지배하고 규정합니다. 계급이나 개인주의라는 상상 속 질서는 건축 구조를 바꿉니다. 중세의 상상 속 질서는 마을 가장 중심에 거대한 성당을 짓게 만들었고요. 현대의 상상 속 질서는 아파트라는 공간에 두꺼운 벽을 치고 방마다 문과 잠금 장치를 만들게 했죠. 자연계에는 월요일이나 오후 9시라는 물리적 실체가 없습니다. 지구에 자정과 공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스케줄이라는 허구적 질서에 맞춰 매일 아침 일찍 몸을 움직이고 만원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으며 노동을 합니다. 심지어 이 상상 속 질서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규제하기도 하는데요. 특정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특정 음식을 거부하는 물리적 행동이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환적 강화의 궤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허구적 질서가 무서운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강화하는 연구기관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흑인은 열등하다라는 허구적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념을 바탕으로 흑인에게 교육을 금지하고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육을 받지 못해 가난해진 흑인들을 보며 사람들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흑인들은 원래 열등하고 가난하다 라며 자신들이 만든 허구적 질서의 결과물을 원인으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은 신념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죠. 인간은 이기적이며 소비를 통해 행복해진다는 현대의 신념체계는 대형 쇼핑몰을 짓고 광고를 쏟아냅니다.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며 다시 자본주의라는 허구적 질서를 가장 완벽한 진리로 믿고 지탱하는 주역이 됩니다. 두 번째가 시장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포착한 시장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손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자발적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강제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개인이 각자의 자유의사와 사익 추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그 이면에는 최적화의 가치가 숨어 있고 전체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드는 이정표로서 신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이기심이 어떻게 거대한 자발적 질서를 직조해내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의사와 사익 추구인데요.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의 위대한 출발점은 인간의 이기심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삼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따뜻한 빵과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과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사익 추구 때문이죠. 이 메커니즘이 자발적 질서로 나아가려면 개인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사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이기심이 부딪히고 타협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공급되는 질서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최적의 가치인데요. 각자가 자기 이익만 쫓는 세상은 혼란과 약육강식으로 끝날 것 같지만 시장에는 이를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전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최저가인데요.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모든 정보가 압축된 신호등입니다. 특정 물건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르고 사익을 추구하는 공급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되지요. 반대로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은 줄어듭니다. 국가의 관료가 머리를 싸매지 않고도 시장 메커니즘은 사회 전체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양만큼 나누어주는 최적화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즉 개인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을 거치면 사회 전체의 풍요라는 최적의 결과로 취현되는 가치를 낳습니다. 세 번째가 이정표로서의 신용입니다. 이 자발적 질서가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가치 이정표가 바로 신용인데요. 이 지점에서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완벽하게 교차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화폐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물물 교환 단계에서는 대규모 연결망이 망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화폐 자체는 물리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를 갖는 유일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 전원이 내일 이 종이를 시장에 가져가도 빵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의 미래의 신뢰, 즉 신용을 상상하고 공유하기 때문이죠. 신용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개인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수표는 진짜다. 이 계약은 이행될 것이다. 라는 신용체계가 무너지면 보이지 않는 손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2008년 우리가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사익 추구나 최적화 메커니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 이정표인 신용이 증발했기 때문에 발생한 재앙이지요. 즉 시장 메커니즘과 보이지 않는 손은 인류 최대의 허구적 발명품인 화폐와 애담 스미스의 자생적 질서가 빚어낸 문명의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라리 교수는 화폐를 가장 강력한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류가 발명한 가장 상호 신뢰도가 높은 상상의 질서입니다. 종이 조각이나 모니터의 숫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집단적 믿음이 있기에 글로벌 교육이 가능해졌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개인의 이기심이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이 과정에서 시장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역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메커니즘일 텐데요. 그러나 시장이라는 신념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규칙과 프로토콜을 모든 참여자가 신뢰하고 따를 때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은 거대한 문명의 불을 창출하는 실제적인 동력이 됩니다. 즉, 시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지폐 조각과 계약서 서명이 우리의 미래에 그대로 그것이 유효하고 보호받을 것이라는 사회적 공동 신뢰가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하고요. 타인이 규칙을 어기고 힘과 폭력으로 자산을 찬탈해 갈 것이라는 의심하는 무법지대에서는 이기심의 교환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약탈만 남게 되죠.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이기심의 시장 체계를 설계하기 전에 인간의 가슴 속에 타인의 비극과 고통에 깊이 아파하고 공조하는 공감 능력이 있음을 규명했죠. 내재된 공평한 관찰자가 인류의 도덕률을 수호하고 또 규범을 지탱하기에 시장 경쟁이 지독한 파국과 사기로 몰락하지 않는 도덕적 기초 체력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가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물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미덕에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좋은 삶을 함께 지향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공동선에 도달해야만 하지요. 결국 이러한 것이 시장 폭주를 억제하는 도덕적 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서는 토론과 수구의 가치, 시민적 미덕의 배양, 서사적 정체성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토론과 수구의 가치는 우리가 정의로운 공론장을 위해서는 투표를 통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삶이 과연 좋은 삶인가, 과연 어떤 삶이 좋은 사회인가에 대해서 고전적 질문을 공적 영역에서 끊임없이 소환하고 인내하며 조율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민적 미덕의 배양인데요. 사회의 건전한 지탱력은 개개인의 완전한 합리성이나 냉철한 이익 추구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가 위협을 겪을 때 타인과 전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헌신하는 뜨거운 도덕적 자긍심에서 자라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서사적 정체성의 실천은 우리는 각자 독단적으로 부유하고 고립된 하나의 원자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가정이나 사회, 국가라는 도덕의 서사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아 마땅한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네 번째로 신념체계와 거대한 연결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문명을 구축한 세 가지 신념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피엔스에서의 인지혁명, 국부론의 시장경제, 마이클 샌델의 도덕적 정의는 각각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움직이는 거대한 신념체계의 연결망을 이루기 때문인데요. 사피엔스의 허구적 질서가 법, 계약, 신뢰라는 기본판을 짜면 그 판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문명의 물질적 기반을 확장하게 되고요. 이런 확장된 공동체가 붕괴하지 않도록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담론이 도덕적 합의와 규칙을 제공하게 되죠. 결국 이 세 가지 축이 촘촘한 구물망처럼 얽혀 거대한 인간사회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프로토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념체계와 거대한 연결망에 관련돼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의 저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결국 상상이 어떻게 자본과 실제 경제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게 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분석한 사피엔스의 초월적인 무기인 허구를 믿는 능력은 고스란히 애덤 스미스의 화폐제도와 현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기초 원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회사라는 무형의 가상의 존재를 상호 주관적으로 믿고 신용을 거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제 성장의 대도약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이크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정의로운 시장과 도덕률의 동거 조건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고고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인간 본연의 동정심과 약속의 이행이라는 단단한 가치를 필요로 하고 있죠.
마이클 샌델의 공동선에 대한 공론적 자각은 자칫 파괴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탐욕의 시장을 제어하고 사회의 안정적 신뢰망을 영속화하는 필수 조향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 세상을 움직인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을 장식할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약속과 상상적 신념이야말로 인류 문명을 추동하는 본질적인 힘이자 거대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천연의 법칙이자 불변의 규범이라 맹신하던 모든 사회적 구조는 사실 인간의 상상이 유연하게 직조해낸 문명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이 질서들이 철저하게 가변적임을 아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역사적 문해력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통합력의 위대한 비약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제도의 수동적 추종자에서 능동적 개척자로 변모하게 되었죠. 애덤 스미스가 밝힌 시장의 역동성은 사피엔스 사회에서 전례 없는 유용성과 생존력, 그리고 기술의 축복을 부여하는 압도적인 기능의 축입니다. 반면 마이클 샌델이 목 놓아 외친 공동선의 정의는 우리가 어째서 홀로 남지 않고 손을 맞잡으며 연대해야 하는지를 설파하는 눈부신 도덕적 당위의 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기능의 엔진 위에 당위의 고상한 고삐를 놓을 때 인류의 상상은 마침내 정의로운 번영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의 내용을 한번 다시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진정한 도약은 눈에 보이는 도구의 개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상상된 질서를 발명하고 공유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피엔스의 허구적 질서가 인간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면 국부로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그 협력을 효율적인 물질적 풍요로 전환했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공동선이 그 풍요 속의 도덕적 가치와 방향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정의와 문명 발전의 이해란 우리가 발명한 이 보이지 않는 상상된 질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지, 보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권의 고전을 살펴봤습니다. 사피엔스는 허구를 믿는 능력으로 거대한 집단을 형성했고, 국부로는 그 허구 중 시장과 돈이라는 질서가 어떻게 국가의 부를 폭발시켰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이 거대한 상상의 체계가 탐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임을 확인했습니다. 상상의 질서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믿기로 약속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유시장이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의 굴레가 된다면 그 상상의 질서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250년 전 애덤 스미스가 국부를 상상하며 현대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우리가 믿어온 인간의 정의를 흔드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상상으로 다음 세대의 질서를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한 그 정의가 곧 내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상상된 질서가 인류 문명 발전을 주도한 원리의 통합적 이해, 사피엔스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